지금 이게 총체적으로 모든 게 지금 다 이게 뭐 안 되는 상황으로 다 총체적으로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김문수 지금 후보는 후보대로 예? 모든 게 다 본인들의 이기심대로 다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하여튼 여하튼 간에 이렇게 됐고 근데 일단은 최악의 상황은 막았으면 좋겠는데 이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김문수 후보하고 또 이게 당내 의원들 또들이 최대한 좀 마지막 좀 최대한 지혜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진짜 후보를 못 내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뭐 그렇게 되면 진짜 아까 우리 박상수 대변인님 얘기한 것처럼 근데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거죠? 책임을 뭐 어떻게 지겠다는 거죠? 지도부 총사퇴 갑니다. 가야 됩니다. 무조건 지도부 총사퇴 가야 돼요. 지도부 총사퇴를 하면 의원 정도가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도 총사퇴해야 되고 총사퇴하고 차라리 전당대회를 그때 열어야 돼요. 그냥 차라리 우리 당의 미래에 대해서 그때 다 같이 논의할 생각을 하던가. 정말 저는 기호 2번 없는 대선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상황을 여기까지 만듭니까,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 광선에 참여했던 그 후보들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상황에서 단일화를 좀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좀 서로 힘을 좀 모아야 돼요. 좀 모아야 되고 좀 지금 상황은 못마땅하더라도 단일화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마지막 힘을 좀 모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상황들이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도부는 총사퇴를 해야 되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도부의 지금 책임이 매우 큽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김재원 의원이 지금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인데 라디오 나온 거를 들었는데 가처분 신청을 어제 한 게 있거든요. 그저께 한 거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당협위원장들 8명이 했었던 거고 어제는 김문수 후보가 직접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게 있는데 오늘 오전 11시까지 뭐 자료 제출할 거 제출하고 오후에 바로 결론 내리겠다라고 재판부에서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뭐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뭐 신문기일이나 이런 걸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갑작스럽게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꾸 이렇게 자, 모든 정치가 사법화되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민주당도 지금 계속 사법부를 좀 압박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계속 중도층에서는 이탈할 중도층의 마음을 민심을 이탈하는 네.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층의 마음을 지지층의 마음도 지금 멀어지게 하는 일들만 계속하고 있으니 도대체 무슨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정말 저는 저 또한 뉴스를 보기 싫은 상황인데 지지층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도대체. 며칠 전에 뭐 여러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전통 지지층, 골수 지지층들도 투표 안 하겠다는 얘기들이 너무 네. 많아요, 지금. 12일부터 당장 대선이 시작이 돼요. 제가 사실 저는 이제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했던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그 의견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선거 운동을 내가 잘 할 자신이 없어서 사실 그래서 당협위원장을 내려놓기는 했지만 당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직전까지도 당협위에서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유세복의 이름 쓸 사람도 정해지질 않아요. 예? 유세차에 뭐를 써야 될지도 정해지지 않아. 지금 벌써 며칠입니까? 오늘이 9일이에요. 12일부터 우린 선거운동 해야 된다니까요. 12일부터 유세복에 이름도 없는 옷을 입고 우리 당의 지역의 운동원들이 뛰어야 돼. 유세차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 김문수 후보 다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랑 가까웠고 친윤 의원들, 친윤 주류들이 그렇게 장담하고 친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올 거를 예측 못했어요?
올 것 같았으면 진작에 그냥 참여를 시키던가. 뭐 정치가 나라가 위급해서 그만뒀다? 한 달 전이랑 지금이랑 뭐가 차이가 납니까? 경선에 참여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랑 지금이랑 뭐 얼마나 큰 나라에 뭐 전쟁이라도 났어요? 중간에 나라에 지진이라도 지진은 났구나. 얼마 전에 났죠. 예. 네. 났죠. 제가 갑자기 그렇게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나라에 무슨 그렇게 뭐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근데 거기에 대놓고 지금 뭐 나라가 급박해서 그때는 사퇴하지 못했는데 이제 뭐 사퇴하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가 그러면 김문수 후보랑 얘기라도 잘 돼 있던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지금 이게 뭘 하는 겁니까? 유세차도 못 만들어요 지금. 유세차도 못 만들어요. 아 정말 충격적입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로 꼬일 게 너무 많이 꼬였어요. 너무 많이 꼬였고 일단은 어제 뭐 일단 한덕수 전 총리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민주당의 탄핵, 그다음에 업무 정지, 직무 정지, 그리고 난 다음에 통상, 그다음에 관세, 90일 유예, 뭐 그런 상황들 쭉 네.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도 일견 뭐 논리는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출마 결심을 그 당시에는 못했던 것 같고,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그 당시에 경선 출마를 경선 네. 출마를 했어야 돼요. 했었으면 네. 가장 깔끔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문제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출마를 포기했던 거고, 네. 포기했던 거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선의 흥행이든 경선의 여러 가지 중도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때부터 많이 김이 빠졌던 것이고, 그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한 김덕수라는 마케팅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공보물을 보내야 되는데 공보물 보내는데 수십억이에요. 그러면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 후보로 일단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공천이 안 되고 단일화가 안 되면 무소속 후보로 등록해가지고 공보물을 보내야 되는데 개인 돈으로 수십억 쓰셔야 돼요. 그 어제 그러니까 만나서 돈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절망적이더라고요. 저도 선거를 치러봐서 알잖아요. 그 공보물이 얼마가 나가고 하는 거를. 그러면 한덕수 후보는 그 수십억을 내는 게 지금 만약에 그게 돈이 없거나 아까워서 그렇게 그런다.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면이 노출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가만히 있겠다니까 공천장을 안 주잖아요. 지도부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가처분으로 지위 확정 신청을 받기 전까지는 후보 등록을 할 수가 없고 후보 등록을 못하는 상태에서 끝이 나면 그러면 우린 기호 2번 없이 자, 근데 박 대변인님, 네. 강 대변인님, 근데 우리가 자 말씀하시는 논리나 말씀하시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논리적으로는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또 보면 이 여론조사를 보잖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또 이게 우리가 보는 논리적으로 보는 것들, 우리가 보는 것들하고 또 달라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조작을 했다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네. 물론 여론 조사를 할 때 보면 뭐 문항을 좀 바꾼다거나 아니면 표현을 바꾼다거나 네. 여러 가지 장치를 조금 두어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수치가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여론조사를 지금 제가 뭐 지금 당장 준비된 게 없어서 제가 여론조사를 지금 뭐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각각 그 언론 매체라든가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한덕수 전 총리의 다는 여론조사가 기존에 있던 우리란다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여론조사가 조금이라도 높게 나왔던 건 또 사실이에요. 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김문수 후보가 거기다 대고 단일화를 하겠다고 자꾸 김덕수 얘기를 했던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출마에 대한 명분들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입장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했던 부분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은 사실이에요. 또 그것도. 네, 네. 예. 그러니까 최근에도 나온 여론조사도 있죠.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어제 근데 무도소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일 실망스러웠던 게 그 돈 얘기가 제일 실망스럽긴 했는데 아니 정말 국민을 위한 대선 얘기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 정말 돈이 많이 드는 걸 몰랐으니까 대선이. 근데 어쨌든 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그랬을 때 갤럽이 돌린 게 있어요. 여론조사가. 거기가 보면 되게 인상적인 게 갤럽 조사에서 인상적인 게 김문수 후보랑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둘 다 출마한다. 네. 김문수 후보가 15%를 못 받게 돼 있어요. 못 받는 수치가 나왔어. 그러니까 그건 무슨 당에서- 소리냐면 국민의힘이 네. 돈을 못 돌려받는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반만 돌려받는 거죠. 네, 반만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정말 당사 그러니까 팔게 생겼어. 경쟁력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같이 출마하면 그렇게 되는데 단일화를 김문수로 하던 단일화를 한덕수로 하던 이 사태를 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차이가 없어 지금. 근데 둘 사이에 차이가 없어. 그러면 이제 무슨 어제 생각을 여론조사자 하겠어요? 한 번만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PD 제작진님들 심지어 여론조사 공정인가는 김문수가 더 높게도 나왔어요. 여론조사 공정권은. 그 펜앤마이크에서 한 네, 거죠. 펜앤마이크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좀 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둘이서 빨리 여론조사 그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왜 그 자꾸 피하고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이게 뭐지? 자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한덕수 후보는 돈을 쓰지 않을 거니까 무소속으로는 안 나올 것 같다. 이거를 여론조사를 단일화 여론조사를 해봐도 내가 딱히 한덕수 후보보다 밀리지 않고 심지어 이기는 것도 있다. 1대1로 했을 때 그러면 우월 전략이 버티기로 나가버리는 거죠 지금. 그렇죠. 아니 거기 그렇게 가는 거기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 버티기예요. 네, 우월 전략이 버티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 기호 2번 안 낼 수 있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버티기 위해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얻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분열이 됐을 때 대선에서 필패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당권을 생각한다라고 해도 지금 당원들께서 너무너무 실망하고 계시거든요.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그게 좀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전당대회에서도 저는 가능성 이거 없다고 말고. 봅니다. 이 상태로 김문수 후보가 마지막까지 완주를 하게 된다면 그 원하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후보에 대한 지위죠. 그리고 후보를 하게 되면 그 주변에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선거 자금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거 고작 한 달 쓰는 거잖아요. 6월 3일이면 다 끝나는 건데 그리고 후보를 한번 하게 되면 다음번에 당권 잡기가 쉬워요. 그래,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제 아스팔트에서 자통당 계열과 그 다음에 윤어게인 거기서는 굉장히 지금 추앙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예, 그분들을 대거 입당을 이번에 대선 후보가 되도록 해서 그래도 어쨌든 단일 후보로서 유의미한 득표율을 올린 다음 그분들을 당에 입당을 시키고 당권을 이제 주겠다. 이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를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지금 아니 근데 그 제가 선거를 저도 작년에 총선을 뛰었잖아요. 근데 이 자통당 계열 분들이 끊임없이 28 선거운동 하면서 제가 그 28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인사 안 했다고 저희 사무실까지 막 쳐들어오셔가지고 막 따지고 왜 따져 왜? 인사를 안 했다고. 왜 인사를 안 네, 했다고요? 내가 그래서 그랬죠. 선거법상 제가 8번 하시는 분들한테 인사할 수 없습니다. 전 4번에게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서 돌려보내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와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저는 심지어 그분들이 녹화까지 들고 와가지고 저의 그 사상을 검증한다고 하는 막 그런 일도 당했어요. 저는. 근데 그분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 당이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국민의힘을 차지한 다음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그거를 파헤쳐야겠다라는 일종의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 의지가 있고 그것이 이제 김문수 후보는 그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지지 기반이 제가 보니까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윤호개인 운동이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오키나와 99인, 그 다음에 뭐 미국 항공모함, 뭐 기타 등등의 그런 음모론들인데 그 뿌리엔 전부 다 부정선거예요. 키르기즈스탄 대통령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와가지고 그러면은 완전히 그 국민의힘을 부정선거와 싸우는 투사적 정당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아마 있는 것 같고, 저는 이런 의지를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저쪽 그 좌파에서도 가장 그 노동혁명 하겠다는 그 가장 왼쪽에 있는 극좌 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이런 행동주의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을 이제 당내에 이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수는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맥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맥 놓고 있을 수는 없는데, 자, 박상수 대변인이 생각하는 묘화는 뭐가 있을까요? 너무 화내지 말고, 너무 화를 내. 너무 왜 이렇게 화를 내? 아니 그냥 너무 이상하게 그냥 황당해서요. 그러니까 예, 황당한 건 황당해서. 맞지. 예. 황당한 건 근데 맞는데. 지금 박 변호사님의 저런 말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 당원들의 마음이에요. 마음이지. 도대체 뭐 하고 있니, 너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거고, 계엄 그러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반성하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쇄신할 것인지 그런 걸 보여드려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한 달 전에 이제 8명의 후보 경선 시작할 때 제가 방송에서 늘 우리는 후보들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다. 탄핵에 어쨌든 찬성을 했었던 한동훈 후보, 뭐 안철수 후보, 그리고 완전히 왼쪽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뭐 김문수 후보라든지 또 뭐 경북도지사 우리 이철우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 이분들이 지금 어쨌든 우리 당원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토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원팀이 되면 오히려 민주당 쪽의 이재명 일극 체제에 비해서 우리가 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서 자연스러운 중도 확장성 가질 수 있다, 우리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아 진짜 저 한 달 전에 저를 때려주고 싶어요.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너무 솔직히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박 부끄럽죠. 변호사님이 네.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 이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요즘 방송 나가서도 민주당 쪽 패널들도 이 얘기 별로 막 자기네들도 신나서 하지도 않아요.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은 여기는 알아서 그냥 무너지는구나. 자기네가 말을 거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저는 그 여론조사가 여러 곳에서 나오긴 하지만 저 기자들 세계에서는 갤럽, NBS 요 두 가지를 많이 뭐 신뢰하거든요. 하나 더 있다면 그 거기죠. 이택수 리얼미터. 리얼미터 리얼미터. 근데 그 여러분들 세 개 정도만 많이 보죠. 예. 예. 근데 요걸 보면 일단 보여줄게요. MBS를 보면 요게 보세요. 삼자 구도일 경우에 지금 단일화가 전혀 안 돼 있고 지금 찌그덕거리고 있는데 44, 29, 43, 29, 7, 44, 34, 6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정도가 나오면 아주 비관적이지도 않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여론조사 네. 기관에서. 그러니까 단일화가 되면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뭘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게 그 보수 유권자들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제 그제 보여준 걸 보면 저 가능성까지 지금 무너뜨리고 저 가능성까지 이게 훼손시키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기서 보면 저 상황이 보면 저런 여론조사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자꾸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자꾸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 조사들을 봐도 알겠지만 뭐 범보수 진영에 있는 이준석까지 더한다면 36, 40 이재명 후보랑 우리 보수가 결코
그렇게 밀리는 숫자가 아니에요. 맞아요. 만약에 44대 30, 43대 36, 44대 40 이런 게임이었으면 마지막 날까지 치열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고구려가 멸망한 것도 연개소문에 삼형제가 싸우다가 멸망했듯이 아주 그냥 좋은 모습을 우리 유권자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 김문수 후보가 저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제 결국에는 어제 그 두 분의 대화가 결국 그 싸움이었는데, 결국엔 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 뭐 나는 평생 당에다가 20억을 냈다는 둥, 돈이 많이 들어요라는 둥, 결국 그 싸움이었는데, 이 영장류가 다른 동물들과 차이점이 본능 안에 공정성이라는 게 내재돼 있대요. 공정성. 예. 네. 그래서 원숭이들한테 똑같이 먹을 거를 3개씩 주는데 한 놈한테 5개를 주면 나머지 3개 받은 사람들이 화를 낸대. 이게 영장류가 공정성에 대한 이 생각이 본능인 거예요. 본능. 그게 지금 그냥 정치인이고 그렇게 공부 많이 했고 경력이 어떻게 쌓였고 국회의원 출신이고 도지사 출신이고 총리 출신이고 상관없이 그 본능이 지금 발현되고 있는 거야. 나는 내 돈 3억 내고 그게 어제 그 전 국민이 보는 화면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당에 지금까지 낸 돈이 20억이다. 공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진짜 근데 그죠? 부끄러운 상황이고,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뭐 사법부의 판단이라도 존중하겠다는 각 당사자들의 서약이라도 하세요. 그냥 어차피 법원 판단 아니면 결정도 못 내릴 거 아닙니까? 지금 뭐 20명이 탈당하자 한다라던가, 아니면 또 6차 전당대회에서 강제 단일화를 한다라던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5차 전당대회 후보랑 6차 전당대회 후보가 동시에 그 등록 서류를 밀어넣으면 중앙선관위는 또 어쩌라는 말입니까? 누구를 등록해야 돼? 국민의힘에서 5차 전당대회 후보 김문수, 강제 단일화를 거친 6차 전당대회 후보 한덕수,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가 들어오면 중앙선관위는 누구의 손을 들어야 됩니까? 결국에는 법원 판단에라도 존중하겠다라는 뭐 그 각서라도 쓰세요. 아니 뭐 어쩌겠습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참 이제 뭐 오늘은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결론을 낼 것 같아요. 오늘은 뭐 근데 아마 지금 그 김문수 후보는 오늘 의총에 11시 반에 온다고 얘기를 한 모양이네요. 11시 반에 의총에 온다고 한 모양인데, 아마 오늘은 아마 의총에 나와서 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겠죠. 왜냐하면 의원들이 지금 김문수 그 경선 때 캠프에 많이 갔잖아요. 네, 많이 맞아요. 갔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단일화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때 기억나시죠? 그때 예, 그럼 뭐 저기 홍준표 후보 있다가도 바로 다 다 그렇게 갔잖아요. 하고. 그때 대표적인 의원들이 다 박수영, 장동혁, 윤상현, 성일종, 김미애 네. 다 국민은 그렇잖아요. 지금 단식하고 단식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다 그 의원들이 다 김정재 뭐 이런 의원들 다 단일화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다 그쪽으로 간 거였잖아요. 근데 그 의원들이 지금 다 어제 팻말 들고 다 나와 있었잖아요 거기에. 네. 그 두 분 한 총리하고 저기 그 담패할 때. 근데 의원들이 아마 할 때만 아마 김문수 후보는 계속 어제 똑같이 그 한덕수 후보하고 얘기할 것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방어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또 지나겠죠. 하루를 지나면 시간은 내 편이니까.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네. 내 편이니까 계속 그럴 상황일 텐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 좀 전향적으로 해서 어떤 게 진짜 국가 민족을 위해서 나은 건지. 김문수 후보가 저는 예전부터 잘 알고 있고, 저는 정말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택시 봉사를 할 때 저기 1박 2일 같이 잠도 같이 자고 타고 다니면서 인터뷰도 하고 했던 분인데, 굉장히 이 국가감도 투철하고 나라에 대한 사랑, 진짜 이 정의감도 투철하신 분인데 진짜 고집은 세거든요. 정말 고집은 센 분인데
이거를 고려하셔야 돼요. 국가간이 투철하고 나라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공정성에 대한 일단 거기에서 명분을 하나 얻은 데다가 두 번째로 연세가 이제 많으시죠. 다음이 있겠습니까? 다음이 없죠.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만약에 다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번에 어느 정도의 타협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진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어도 한동훈 후보를 후보로 만들었다면 한동훈 후보는 다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버티지는 않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막상 세모를 들었지만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다음은 아니 없어요. 세모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표를 아니, 안 근데 준 거라고. 그것은 그 한덕수 아니 완억으로요. 후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니요. 근데 그거는 참다. 그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 야합하지 않으면서 이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젊음의 패기예요. 제 생각에는 그게 젊음의 패기입니다. 나이가 들고 다음이 없으면 뭐든 하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는 뭐든 했고 지금 다음이 없으니까 버티는 거고 다음이 있었으면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한덕수 후보도 다음이 없죠. 둘 다 다음이 없는 사람들끼리 붙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더 절박하고 그래서 단일화가 되면 더 열심히 살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 측에는 또 다음이 없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아요. 김문수 후보 자, 측에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있어. 공정성이라는 명분 얻었지. 나는 다음이 없다라는 절박함이 있지. 네. 버티면 된다라는 정치적 실익과 유리함이 있어요. 이 세 개를 놓고 상식적으로 모든 걸 다 덜어내고 명분 다 덜어내고 딱 생각해 보면 김문수 후보가 선택할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재산 12억 중에 3억 썼어.